안녕하세요. 강남인강에서 중등 과학을 맡고 있는 최유선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중학교 새내기 학교생활 가이드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박지율 학생이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것 같습니다. 박지율 학생,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가장 궁금하거나 주변 언니 오빠한테 어떤 것들 많이 물어봤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중학교 때도 초등학교와 같이 시험을 따로따로 보는지를 물어봤던 것 같아요. 따로따로 본다는 건 과목마다 시험을 본다는 의미인가요? 네. 아, 그렇군요. 중학교에 올라오게 되면 시험 기간을 이틀이나 3일 정도로 정해놓고 그 안에 모든 과목을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와, 이와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에 올라오게 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질지 정말 궁금해하면서 질문을 주었는데 오늘은 그 질문들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학교 새내기 학교생활 가이드 세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생활 관련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새로운 친구들과 친해지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가장 소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내가 먼저 다가가기입니다. 저는 성격이 활발한 편이라서 모르는 사람과 친해지는 것에 크게 거리낌이 있는 편은 아닌데요. 내가 먼저 가서 상대방의 관심사를 탐구하고 공통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공통점을 가지고 가서 말을 친근하게 걸어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도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 정보는 어디에서 얻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에 올라오게 되면 특정 시간 이상 봉사 시간을 채워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들어가게 되면 봉사활동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활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까지 봉사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것 중 하나인데 앞으로 할 기회가 많을 것 같아서 하기 전에 좀 알아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1365 포털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장소에서 어느 내용을 가지고 몇 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을 걸고 이제 봉사자를 원하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가서 반드시 찾아보고 봉사 시간을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수업 시간에는 어떤 학생이 눈에 띄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선생님은 이제 나와 눈을 맞추고 같이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따라오는 학생이 마음에 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거쳐가지고 오는데 이것을 성심성의껏 들어주고 필기하고 참여한 학생이 있다 보면 당연히 눈에 띄고 예뻐 보일 수가 있겠죠?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다음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박지율 학생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중학교 3학년 이 생활 동안에 이건 꼭 해봐야 한다라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교복 입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기, 자율 동아리, 밴드부, 방송부, 학생회가 있습니다. 중학교 입학하면 가장 기대되는 게 교복인데 교복 입으면 정말 다 큰 것 같고 나도 이제 중학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교복을 입고 놀이공원에 가는 건 정말 큰 바람 중 하나죠. 그리고 저는 뭔가 먼저 나서는 걸 되게 좋아해서 학생회나 방송부 같이 학교를 대표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3년 동안 여러분도 어떤 것을 하면 이제 즐거운 중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을지 방금 말씀해주신 지율 학생의 이야기를 참고해서 좀 계획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교과별로 선생님이 달라진다면 담임 선생님과는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상담 시간이나 학급 활동 시간을 통해 친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상담 시간을 통해서 친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선생님과 친구 얘기도 하고 꿈에 대해 이야기도 하고 제 주변 상황 얘기도 하면서 선생님과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는 이제 지율 학생이 이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선생님의 심부름도 하면서 친해질 수 있다고요? 그런 네. 경험이 있나요? 네, 저는 뭔가 나서는 걸 좋아해서 선생님이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제가 먼저 선생님에게 도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면 선생님과 친해질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네, 그렇군요. 참고로 이제 선생님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담임 선생님도 하나의 교과 담당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께서 그 교과 시간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때 열심히 참여를 해주신다면 선생님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로 반드시 삼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네, 교복을 한 벌 구매한 친구가 있나 봐요. 혹시 추가로 구입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모두 한 벌씩만 구입을 해서 입었었는데 여름에 땀이 나면 계속 빠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올해 더 구매할 예정입니다. 하복 체육복은 여러 벌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이제 교복 입고 생활을 하다 보면 두 벌 정도는 있어야 우리 여름 같은 경우에는 갈아입으면서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간혹 가다가 교복이 한 벌밖에 없어서 나는 사복을 입고 등교를 해야겠다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벌점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여분의 교복이 있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질문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동아리 활동을 2개 이상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선생님이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아리 활동은 2개 이상, 3개, 4개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기부에는 단 1개만의 동아리만 선택해서 기재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이제 나의 진학을 위해서 관련된 동아리를 여러 개 들지 마시고 관련된 동아리는 하나만 드셔도 충분해요. 그 외에는 내가 취미생활로 하고 싶은 것들을 들어서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동아리 활동이 필수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필수인가요? 네, 1인 1 동아리는 필수입니다. 월 1회 3시간씩 동아리 시간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아리 활동의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 동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교생의 이 학생들이 월 1회 그리고 3시간씩 이 동아리 활동을 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학기 초에 동아리 선정을 할 때 꼭 반드시 들어가셔서 내가 원하는 활동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2학년과 3학년이 시험을 보는 동안 1학년은 무엇을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하나요? 학교 내외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과천과학관, 자벌드, 그리고 뮤지컬 관람을 하러 갔었어요. 보통 학생들의 진로에 관한 체험을 많이 합니다. 참고로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달리 학교에서 데려다 주지 않으니 각자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그 외에 뭐 뮤지컬 같은 것도 관람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렇군요. 이제 외부에 있는 다양한 교육기관이나 또는 이런 문화생활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외부 활동을 하는 시간으로 이런 2, 3학년의 시험 기간을 보내곤 하니까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우리는 학습과 관련된 질문을 좀 받아보았는데요. 여기엔 또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좀 기대가 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반배치고사를 본다고 들었는데 그게 뭔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반배치고사는 국어, 수학, 영어를 초등학교 범위 내에서 시험 보는 것입니다. 처음 학교에 들어와서 반을 구성할 때 학생들의 수준을 알기 위해 치르는 시험이에요.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성격 검사도 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반배치고사의 결과를 가지고 반마다 너무 편차가 크지 않게 조율을 해서 반을 배치하곤 하는데요. 그리고 덧붙여서 성격 검사도 반배치고사 할 때 같이 본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반배치를 할 때 조금은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배치고사도 국영수 초등학교 범위 내에서 조금은 준비를 해두시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중학교에서는 시험을 어떤 과목을 보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과목을 보나요? 주요 교과와 비교과를 봅니다. 예체능은 보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주요 교과와 비교과의 경우에는 지필고사, 즉 이제 시험 문제를 풀고 OMR 카드에 마킹하는 형태로 시험을 많이 보는데 예체능의 경우에는요, 지필고사보다는 대부분 수행평가 100%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로만 성적이 매겨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신 기출문제를 찾아서 풀어보는 게 좋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출문제라는 것은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전년도 혹은 그 전에 관련해서 이제 그동안 문제를 제출했던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기출문제에 해당하게 되겠죠.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시험 기간이 되면 이 기출문제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둡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평소에 학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두었다가 시험 기간이 되면 이 기출문제 풀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혹은 다른
다른 학교의 경우 이 기출문제를 도서관에 구비를 해두기도 하는데요.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 선생님은 어떤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인지 한 번 더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 기간에는 풀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초등학교처럼 독서록도 작성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 어떤가요? 네, 독서 기록을 담임 선생님께 보여드려야 생기부에 입력됩니다. 여기서 독서 인증제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독서록 한 개당 2점으로 총 40점을 넘으면 독서 인증제를 받는 생기부에도 올라가는 이 제도는 도서관에서 행사를 진행할 때 참여하면 점수를 주기도 하는데요. 학교에서 받는 독서 기록장에 적어서 선생님께 내면 확인해 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독서 기록을 한 다음에 이 결과를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선생님께 가지고 가면 그 선생님께서 생기부에 맞게 기록을 해주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독서 기록과 관련된 우리 학교의 제도를 조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학교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여러분이 독서 감상문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감상을 표현하는 경우에 독서 점수는 한 편당 2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최대 20점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독서 기록장에 작성을 하고 나서 선생님께 확인 도장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도서를 대출하고 반납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요. 한 권당 1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여 읽고 반납할 때 확인 도장을 받는데 읽지 않은 책에 대해서는 도장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는요. 독서 관련 행사 참여인데요. 한 번 참여할 때마다 2점씩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독서 관련 행사에 참여한 다음에 사서 선생님께 독서 도장을 이제 받으시면 점수를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독서 인증제의 경우에는요, 이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40점 이상 획득하는 경우에는 독서 인증서도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학년 초에 이제 배부해 드리는 독서 기록장 성실하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면에서 보고 있는 이것이 독서 기록 후에 도장을 받은 것들 또는 독서 행사 참여한 것들 이거 도장 받은 거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것들 다 채워서 여러분 40점 이상 받으시면 반드시 인증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신입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는데요. 도와주신 수서중학교 박지율 학생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편에서는 자유학기제 그리고 자유학년제 준비하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